전자배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다음 원소들의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를 어쩌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까요? 리튬이면요, 원자죠? 그러면 전자가 3개 있으니까 1s에 2개, 2s에 1개 하면 끝나는 거죠. 9번은 1s에 2개, 2s에도 2개, 2p에 이미 4개를 채웠기 때문에 5개만 채우면 9개가 되죠. 나트륨 볼까요? 나트륨은 1s에 2개, 2s에 2, 2p에 6까지 채우고 나면 총 10개 채웠죠? 1개 남은 걸 3s 오비탈에 1개 채워주면 되죠. 칼륨입니까? 칼륨은 19번이죠? 그럼 19개의 전자니까 1s2, 2s2, 그 다음에 2p6까지 하면은 10개 채웠죠? 그럼 3s에 2개 채우고요. 3p에 6개 채우면 총 18개 채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3D에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4S에 먼저 1개를 채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총 몇 개? 18개, 19개 해서 칼륨의 전자 배치가 된다. 되겠죠? 2번에 다음 이온들의 전자 배치를 써라. 이온이면 전자를 얻거나 잃은 상태니까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자번호 8번이면 원래 전자가 8개 있었을 텐데 이가 음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2개 얻은 거니까 원자번호 10번인 원자하고 전자 배치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s에 2, 2s에 2, 원래 2p에 얼마가 돼야 되죠? 원래는 2p에 4가 돼야 되는데 총 10개의 전자가 돼야 되니까 2p에 6 해주면 되죠. 그러면 총 10개가 되는 겁니다. 마그네슘도 원래는 전자가 12개죠. 그런데 2개 잃었기 때문에 몇 개가 돼야 됩니까? 10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s2에 2s2에 뭐가 됩니까? 2p에 6가 된다. 얘랑 얘는 앞에서 배웠죠. 등전자 이온이다. 칼륨은 어떻습니까? 원자번호 19번이죠. 1s2, 2s2, 2p6 하면 총 10개고요. 원래는 전자가 19개 있어야 되는데 1개를 잃은 상태니까 18개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3s2, 3p6에서 끝나면 되죠. 이 문제는 전자 배치를 연습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전부 다 지금 이온이 됐죠. 이온이 됐더니 얘는 3주기에 있는 18쪽 원소와 얘는 2주기에 있는 18쪽 원소와 얘도 마찬가지 2주기에 있는 18쪽 원소. 그러니까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하고 18쪽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는 뭐 한다? 이온으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3번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원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다. A 볼까요? 1주기인 건 확실하죠.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를 1주기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1주기 2족 그러면 절단 나는 거죠.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요. 얘기한 적 있죠? 원자과 전자가 1주기에 2개라는 건 2주기에 있는 8개, 3주기에 8개 하고 똑같다. 그래서 뒤에 가면 주기율표 배우겠지만 얘는 1주기면서 18족에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얘도 어떻습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지만 얘하고 얘는 전혀 관계없는 물질이다. 성질이 전혀 유사하지 않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그럼 볼까요? 전자 껍질이 2개의 원소를 모두 쓰라고 했으니까 2, 3이니까 B, 그리고 C, D 이게 답이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짝지으시오 그랬을 때 자 봅니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이 원자과 전자수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화학 결합에 또는 반응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밖에 없지만 뭐다?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18쪽 그러니까 0개인 원자과 전자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0개가 없죠. 다른 거는. 얘는 원자과 전자 2개죠. 얘 2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몇 개입니까? 4개죠. 얘는 몇 개입니까? 6개죠. 얘는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러니까 일단 C하고 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실수로 A하고 B까지 답을 적으면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원자과 전자수가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C하고 E만 적어주면 된다. 여기 답입니다.
됐죠? 4번. 다음 원소들의 전자 배치를 통해 원자가 전자수와 홀전자를 각각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은 1s2에 2s2에 2p에 6 하면 10개니까 3s2까지 가면 되죠. 그러면 1번에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일단 원자가 전자수는 3s2 요게 원자가 전자가 되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2개가 되죠. 그리고 홀전자수는 쌤이 항상 가장 마지막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는 거죠. 3s2가 홀전자가 없으니까 얘는 홀전자는 몇 개가 된다? 0개가 된다. 이렇게. 됐죠? 칼륨 같은 경우에는요. 1s2에 2s2, 2p6 하면 총 10개죠. 3s2, 3p6에 4s에 먼저 한 개를 채워주면 되죠. 그러면 뭐가 원자가 전자수입니까? 4s1이 원자가 전자수기 때문에 2번에 칼륨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는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 그리고 저 녀석을 박스 모형으로 그려보면 네 번째 껍질에는 s오비탈이 이렇게 1개 들어가 있으니까 홀전자도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죠. 됐습니까? CL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CL의 경우에 자 원자 몇 번입니까? 17번이죠. 1s2, 2s2, 2p6 하면은 총 10개. 그 다음에 3s2에 3p5를 하면 몇 개가 됩니까? 총 17개가 되고요. 바로 요 녀석이 전부 다 원자가 전자수가 되니까 3번의 CL 같은 경우에 원자가 전자가 7개. 그리고 홀전자 한번 볼까요? 3p5는 3p는 ml 값이 3개이기 때문에 파티션 3개. 5개 훈투의 규칙에 맞추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얘만 홀전자가 되죠. 홀전자 몇 개다? 1개다. 이렇게 풀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가 BR이죠. BR. 자, 원자번호 35번이다. 그죠? 좀 길게 가야 되겠다. 해봅시다. 1s2. 그 다음에 2s2, 2p6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3s2, 3p6 하면 총 몇 개입니까? 아직 18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d 채우기 전에 4s2, 그 다음에 3d는 총 10개죠? 몇 개입니까 지금? 10개. 그 다음에 20개, 30개, 5개 남았죠? 그 다음이 4p에 5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BR의 전자 배치가 되죠.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BR에 뭘 원하는 거죠? 원자가 전자죠. 조심해야 되죠. 이거랑 이게 원자가 전자죠. 얘가 먼저 채워지건 얘가 먼저 채워지건 원자가 전자는 기본적으로 제일 마지막 껍질이기 때문에 4s에 2개와 4p에 5개 해서 얘는 원자가 전자가 7개가 됩니다. 그리고 4p5나 3p5나 똑같죠? 그러니까 홀전자 몇 개가 되면 된다? 1개가 되면 된다.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죠? 3D가 중간에 끼어있다 하더라도 결국 원자가 전자는 하여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중요한 겁니다. 5번 한번 볼까요? 다음 몇 가지 전자 배치 중에서 바닥 상태를 고르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싸움의 원리, 안정한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운다. 두 번째 파울리 베타울리, 4개의 양자수 같을 수 없다. 따라서 뭐다? 한 오비탈의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간다. 마지막이 가능하면 홀전자를 많게 배치한다는 훈트의 규칙이 있었죠. 1번 볼까요? ES에 아직 덜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2P로 갔으니 사실 얘는 지금 이런 전자 배치죠. 1s2, 2s1, 2p에 3 이런 똑같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덜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P에 채웠으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바로 들뜬 상태가 되겠죠. 어디에 어긋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싸움의 원리에 어긋난다. 2번 볼까요? 요건 잘 보세요. 1S에 2개 채웠죠? 2S에 2개 채웠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거대로 하면 이런 거죠. 2px2, 2py1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2px에 2개를 채우고 2py에 1개를 채웠다는 의미인데 버젓이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자를 채웠다는 건 이것도 무슨 상태가 됩니까? 들뜬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뭐에 어긋난다? 훈투의 규칙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EP 1s2, 2s2 맞죠? EP x1, y2, z1. 자 이거는 사실 EP x2, EP y1, EP z1 같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만 더 해볼까요? EP x1, EP y1, EP z2 하더라도 이 녀석이냐 이 녀석이냐 이 녀석이냐 다 똑같다. 어차피 EPX나 EPY나 EPZ는 에너지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한 개 채우나 두 개, 한 개 채우나 하나, 두 개를 채우나 뭐 하다 똑같다. 괜히 1, 2, 1, 1이면 누가 봐도 바닥 쓴다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괜히 1, 2, 1 해놓으니까 뭔가 들뜬 상태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무슨 상태다?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다. 됐죠? 이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1, 2, 2나 2, 1, 2나 아니면 2, 2, 1이나 즉 EPX2, EPY2, EPZ1이나 EPX2, EPY1, EPZ2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무슨 상태가 된다? 바닥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물었으니까 몇 번이 답이죠? 3번하고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 얘도 안정하고 얘도 안정하다고 했죠? 그럼 얘들은 불안정하겠죠? 누가 더 불안정하느냐?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경우하고 훈투의 경우 어긋나는 경우를 비교하면요. 요게 조금 더 뭐하다? 불안정하다. 조금 뭐하다고? 더 불안정하다. 누구보다? 훈투에 어긋날 때보다. 훈투는 그래도 어쨌든 같은 EP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싸움의 원리는 아예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있을 것이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면 훈투보다는 싸움의 원리에 어긋날 때가 좀 더 불안정하다까지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됐죠? 자, 6번 한번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은 원자의 전자껍질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 L 껍질이면 이거 지금 두 번째 껍질이니까 N이 2죠? 한번 양자수 개념을 도입해볼까요? N이 2라는 건요. L 값은 0부터 N-1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이 L 값이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니까 L이 0인 게 S 오비탈, L이 1인 게 P 오비탈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오비탈은 몇 종류다? 두 종류다. M 껍질 해볼까요? M 껍질이면 지금 N 값이 3인 거죠. 주양자수가. 그러면 주양자수가 3이니까 자 L 값으로 가능한 건 0부터 3 빼기 1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오비탈의 종류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그리고 S 오비탈은 최대 몇 개? 2개. P 오비탈은 몇 개? 6개. D 오비탈은 몇 개? 10개의 전자를 채울 수 있으니까 2 더하기 6 더하기 10 해서 몇 개 해야 된다? 18개의 전자를 채울 수 있으니까 틀렸죠. 전자의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가 작은 껍질일수록 안정하고 에너지가 작으니까 K 껍질로 갈수록 안정하고 에너지가 작다 해서 맞는 말이 되죠. 전자가 M 껍질에서 K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한 에너지는 N에서 L로 전이할 때와 같다. 자 보면 M에서 어디로 갈 때? K로 갈 때. 그 다음에 N에서 L로 갈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요. 얘도 두 칸이고요. 얘도 두 칸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그러니까 N이 1일 때와 2일 때의 차이가 2와 3, 3과 4의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누가 에너지가 커야 됩니까? K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된 에너지가 더 커야 되겠죠? 같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답은 기억 디귿에서 1번이 문제의 답이 된다. 기본적으로 다전자가 됐건 수소원자가 됐건 첫 번째 껍질로 가면 갈수록 껍질 사이 에너지가 커진다. 그걸 알고 있으면 리을은 같지 않다는 거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7번 문제는 보니까 뭐 껍질수, 주양자수, 거기에 있는 오비탈 쭉 나열이 돼 있죠. 자, 기억에 1s 오비탈이죠. 이거죠. 그럼 오비탈 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가 몇 개? 2개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있죠. 최대 수용 전자수 2개.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p 오비탈엔 전자가 6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p 오비탈은 선생님이 몇 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3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p 오비탈 이 3칸을 모두 사용을 하면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개수가 3개다 강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한 오비탈에는 쉽게 말해서 요 하나의 박스에는 몇 개? 2개 맞는 말이죠.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죠.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면 채워봅시다. 1s2, 2s2, 2p6 하면은 완벽히 채운 거죠. 그랬을 때 완전히 채워지면 총 몇 개의 전자입니까? 둘, 6개니까 총 10개의 전자가 채워지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 된다. 최대 수용 전자수 가는, 자 볼까요? 오비탈 수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죠. 16이니까 한 칸에, 즉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 2 곱하기 16이 된다 해서 답은 니은, 리을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8번 문제. 이렇게 어떤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나오면요, 내가 뭘 확인하라고 했죠? 수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죠. 보면 ES하고 EP가 에너지의 크기가 같지가 않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에 주어진 건 뭐는 아니다. 수소는 아니니까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뭐다? 바로 다전자 원자가 되겠다. 기억, X는 수소이다. 아니다. 뭐다? 다전자 원자다. 왜? 수소라면 얘랑 에너지 같고 얘랑 에너지 같아야 되니까.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 수가 많아진다. 맞죠? 주양자수가 1이면 L값은 0, 주양자수가 2면 L값은 0, 1, 주양자수가 3이면 L값은 0, 1, 2. 맞잖아. 오비탈 에너지는 주양자수에 의해 결정된다. 수소라면 맞는 말. 근데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틀리죠. 왜? 다전자 원자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뭐죠? 오비탈의 종류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답은 뭐만 답이다? 니은만 답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이것이 수소인지 아니면 다전자 원자인지를 확인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질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질소가 원자 번호가 7번이죠. 지금 원자 번호 7번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 1s2, 2s2, 2p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돼야 되겠죠. 지금 그림 보면요. 가의 경우엔 여기하고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여기에 1개 지금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어있죠? 근데 그쪽에 있는 여기 둘이 들어가 있죠? 뭐에 어긋납니까 이거? 훈투의 규칙에 어긋나니까 얘는 뭐가 된다? 들뜬 상태가 된다. 얘는요, 여기 2개, 여기 2개. 나는 지금 보니까 여기 1개, 여기 1개, 여기 1개. 이거가 똑같죠? 정확히 싸움의 원리에도 맞고 훈투에도 맞으니까 이게 무슨 상태가 된다? 바닥 상태가 된다. 다는요, 여기 2개 있고요, 여기 1개 있고, 여기 둘, 여기 하나가 있죠. 지금 보세요. ES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2P로 갔으니까 얘는 뭐에 어긋난다? 싸움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니 자, 가장 안정한 건 누굽니까? 가장 안정한 건 나가 된다. 그리고 아까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도 들뜬 상태고요. 훈투에 어긋나도 들뜬 상태인데 그래도 훈투는 2P 안에서 정신 못 차리는 거고 싸움의 원리는 0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막 ES에 있어야 될 게 2P로 갔죠. 그러니까 누가 더 불안정하다?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좀 더 불안정하다.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누가 제일 불안정해야 된다? 다가 가장 불안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어딜 봐도 전자가 3개 들어가 있는 건 없죠? 틀렸습니다.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는 나이다. 맞죠? 에너지가 가장 높은 전자 배치는 누구다? 다이다. 맞고요. 그러면 다에서 나로 될 때 다에서 나로 간다는 건 에너지적으로 뭐 합니까? 안정해지니까 안정해지려면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한다 해서 맞는 말이다.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 어떤 임의의 원자 X에 여러 가지 전자 배치를 나타냈다라고 했죠. A 볼까요? 여기 지금 두 칸이나 비어 있는데 굳이 첫 번째 한 칸에 p 오비탈이 2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요, 훈투의 규칙에 일단 어긋나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태니까 들뜬 상태죠. 얘는 보니까 ES에 있어야 할 것이 2P로 올라가 있으니까
얘는 어디에 어긋납니까?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뭐가 된다? 들뜬 상태가 된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한 개 있으니까 불안정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한 개씩 있든지 이렇게 한 개 있든 이렇게 한 개 있든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안정하고요. 무슨 상태가 된다? 따라서 바닥 상태가 된다. 똑같은 거죠. 얘랑 얘가. 그러니까 얘도 뭡니까? 안정한 상태, 가장 안정하고 바닥 상태가 된다. 사실 이 두 개는 그림을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지 똑같은 전자배치입니다. 1번. A는 B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틀렸죠. 누가 더 불안정하죠? 훈트보다는 싸움의 원리가 더 불안정하다고 했으니까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 불안정할수록 에너지가 크죠. A는 훈트 규칙이 어긋나는 거 맞고요. 답은 2번이겠네요. 3번. 에너지가 가장 높은 전자배치는 누굽니까? B죠. 그 다음에 홀전자수 가장 많은 거 없죠?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제일 많은 건 누굽니까? B죠, B. 그래서 틀렸죠. 원자 X의 원자가 전자수는 이걸 보고 두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ES도 EP도 다 마지막 껍질이니까 몇 개라고 해야 됩니까? 원자가 전자가 4개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 11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원자 ASD의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다. 지금 보니까 A, B, C, D를 보어식으로 표현을 했죠. 보니까 1s2 끝. 얘는 1s2, ES2. 얘는 1s2, ES2, EP5. 1s2, ES2, EP6 여기까지 3s1까지. 기억.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비슷한지 묻는다는 건 뭐냐면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지 묻는 거죠.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지 보려면 A 몇 개입니까? 2개죠. B 몇 개입니까? 2개죠. 맞는 말이다. 그럼 틀리죠.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원자과 전자수는 화학 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수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과 같다. 또는 두 번째, 세 번째에 8개인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둘이니까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틀린 말이다. 됐습니까? 니은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건 2, 7 하나니까 누굽니까? C가 가장 많죠. C와 D가 가장 안정한, 각각 안정한 이온된다. 안정한 이온된다는 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자과 전자를 8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7에다가 1을 더해서 L8 되면 되고요. C는. D는 요거 하나를 없애가지고 역시나 L8 되면 되니까 뭐 하다? 같다 해서 D급이 답이 된다. 기억 조심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12번. A 보니까 2주기 1조. 그러니까 껍질 2개, 원자과 전자 1개, 껍질 2개, 원자과 전자 3개, 껍질 2개, 원자과 전자 5개, 껍질 3개, 원자과 전자 1개, 껍질 3개, 원자과 전자 7개. 1번. A와 D는 화학적 성질 비슷하냐? 원자과 전자 같냐? A 몇 개입니까? 1개. D 몇 개입니까? 1개. 오케이. 비슷하다. B와 C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가 같냐? B 볼까요? 하나, 한 칸이니까. 둘, EP의 3칸 중에 한 칸만 사용했으니까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3개. C는 하나, 둘, EP3라는 건 3칸에 전부 한 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그럼 3칸 다 사용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을 총 이용한 거죠. 그러니 오비탈 수가 같다. 틀렸죠. 홀전자수 가장 많은 건, 자, 봅시다. 홀전자수는요, 요거만 보면 되죠. 몇 개입니까? 1개겠죠? 1개겠죠? 3개겠죠? 1개겠고, 5도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몇 개입니까? 1개겠죠? 그럼 누가 제일 많습니까? 3개가 가장 많겠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다? C가 제일 많다. 맞는 말이죠. D와 E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D 3까지, E도 3까지 3개로 같다. 원자과 전자수 가장 많은 건 7개, 1개, 5개, 3개, 1개니까 7개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다? E가 제일 많다. 답 몇 번이다? 2번이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풀이까지 하고요. 그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